이준석 신당이 첫 번째 정강정책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부결된 방송상법 개정안과 비슷한 취지의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방송을 영구장악하기 위한 계약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도 전직 국민의힘 당대표였다는 사람이 민주당의 방송 영구장악에 발을 맞추나, 이런 비판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여러분 모두 민주당이 밀어붙인 방송3법 개정안이 무엇이고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이사회를 확대하고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 그 골자입니다. 대통령이 공영방송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그 속내엔 민주당의 방송장악 의도가 그대로 보인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사 배분에서 국회 몫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차지하게 되고, 방송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 그리고 시청자위원도 친민주당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방송사 사장에 앉히겠다는 것이었죠. 자,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2016년에도 이와 비슷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자 방송법 개정 공약을 파기해버렸고, KBS, MBC 사장부터 폭력적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공영방송은 정권 응원단이 됐고, 심지어 문비어천가라는 비아냥 소리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더니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자 지네들 스스로 폐기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잃든 방송만은 반드시 장악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주무국장, 과장, 심사위원장이 구속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도가 뻔히 읽히는 방송법 개정안을 이준석 신당이 첫 정강정책으로 이것과 비슷한 취지의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걸 이준석의 민주당 본색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그래도 이 법을 총력을 다해 반대했던 국민의힘의 전직 당대표였다는 애가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고 하니 참 정말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잡서 페이스북 계정에 언론사의 지배구조가 최소한의 민주적 구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언론 민주화, 언론 자유화에 대한 정책을 내겠다는 글을 올렸던 이준석은 어제였던 지난 3일 CBS 라디오에 나와 자신이 구상 중인 언론 관련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언론 노조 측과 이준석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정책들이 합리적인지 등을 얘기했다고 밝힌 이준석은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되기 위해 인허가제보다 오히려 다른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운을 뗀 뒤, 공영방송은 국가와 정치권이 모든 정권을 휘두르는 모양새로 가고 있고, 또 민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한데 저는 그것만이어서도 좀 곤란하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이준석의 방송 발언 소식이 알려지자 민노총사나 언론노조와 결을 다르게 하는 MBC 제3노조가 즉각 반발했는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내로남불, 소수노조 탄압, 사내 인권 유린의 대명사인 MBC 언론노조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로 일관했던 이준석이 탈당하자마자 만든 신당의 제1호 정강정책이 민주당이 제출한 방송 영구장악법의 통과라고 한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MBC 노조는 이 법안은 수차례 MBC 노동조합이 성명을 통해 밝힌 것처럼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와 좌파가 다수인 학회 등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줘 좌파 정권이 들어서든 우파 정권이 들어서든 좌파가 원하는 사람들을 공영방송 다수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민주당이 방송을 영구 장악하도록 길을 터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이 이러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MBC 3노조는 이준석이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품에 안겨주는 정강정책을 제1호로 발표한 이유를 자신을 비롯해 신당에 참여한 정치인들의 본업인 방송 출연을 보장받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준석, 천하람, 그리고 이준석과 결을 같이 하는 장성철 이런 애들의 경우 지상파 방송에 단골로 출연해 정부나 대통령을 폄훼하는 독설을 쏟아내 왔고 소위 보수 참칭 패널로 주목을 받아왔지요. 이런 맥락에서 신당에 참여하는 천하인, 천하람, 허은하, 이기인의 경우 한 번도 지역구 총선에서 승리에 당선된 사실이 없고 이번 총선에도 비례대표를 노릴 확률이 높은데 혹시라도 낙선할 경우를 대비해 방송 출연이라는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으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 MBC 노조는 부당거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준석 혹은 천하인 등의 이준석 떨거지들의 총선 후 생계를 보장해주는 대신 방송법안 통과를 지지해준다는 어떠한 부당거래 의혹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지적한 MBC 노조는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대표였던 자가 친정을 박차고 나가 신당을 만들면서 민주당의 방송연구장악법을 옹호한다는 것을 1호 정강으로 내세우다니 기가 차고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며 이제 커밍아웃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보수 참칭 그만하고 좌파 정치인이라고 신세대 정치인답게 시원하게 실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자, 이른바 이준석 신당, 가칭 개혁 신당이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길거리에 지나는 시민들을 붙잡고 이준석 신당이 좌파 정당이냐, 우파 정당이냐, 아니면 소위 진보 정당이냐, 보수 정당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탄박에 어떤 정당이다라고 대답하는 시민들 아마 드물 겁니다. 좌파도 아닌 것이 우파도 아니요, 진보도 아닌 것이 보수도 아니요, 이런 어중간함이 주는 그런 느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좀 전에 MBC 제3노조의 말처럼 이제 이준석도 좀 커밍아웃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 이준석은 좌파 정치인이다 라고 말이지요. 어중간한 상태에서 이쪽 저쪽 기웃거리기보단 네 정체성이 다 드러난 만큼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준석 창당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준석 신당이라는 게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한 창당인가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당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지향점이 도대체 무엇인지 최소한 이런 점도 모르는 유권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처럼 왜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목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소식은 이준석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